안녕하세요. 차스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혁신24라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잘했다거나 잘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홍보하는 사이트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혁신24고 그 사이트 주소도 이노베이션입니다. 굉장히 거창하죠? 여기에 보면 최초 사례라고 하면서 노무현 색깔 유도선이 있죠? 도로에 칠해져 있는 거 그게 소개돼 있어요. 왼쪽에 보면 한국도로공사라고 돼 있죠? 도로공사에서 올렸나 봅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는 2011년 국내 최초로 도로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전은 높이고 혼란은 줄인 길치들의 구원자랍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이요. 노면 색깔 유도선. 일본에 몇 군데가 있다는데 거기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후쿠오카 근처에서 봤던 것도 얘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근데 여기는 한국의 노면 색깔 유도선 있죠? 그거랑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의 그 뭐랄까 꼼꼼함이 느껴지지 헷갈림을 방지한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갔던 그 길도 이렇게 헷갈리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노면 색깔 유도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이 종주국이라 해도 될 것 같아요. 한국도로 곳곳에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면 색깔 유도선 뭐랄까 현재의 한국도로 그 지옥도로 저는 지옥도로라 부르죠. 하자투성인 쓰레기도로입니다. 이런 도로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 도로공사도 자기들이 써놓은 말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거 있죠? 안전은 높이고 혼란은 줄인 길치들의 구원자랍니다. 자, 거꾸로 봅시다. 이 말을 거꾸로 보자고요. 혼란. 도로공사 말로는 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다니다가 혼란이 일어난대요. 자기들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하는데 혼란은 어떨 경우에 생깁니까? 옛날처럼 1차선 도로, 편도 1차선 도로라면 혼란이 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쭉 가다가 왼쪽 갈라지거나 오른쪽으로 갈라지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뭐랄까 차로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도로 폭이 넓어질수록 어떤 차로를 타야 되는지 미리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면 혼란이 생기겠죠. 그리고 차선을 바꿔야 되는 그 거리가 굉장히 짧다. 그럼 또 혼란이 생기겠죠. 그리고 내가 달리던 차로가 갑자기 없어집니다. 차로수의 균형을 지키지 않은 거죠. 이럴 때 또 혼란이 생깁니다. 이런 곳은 한국도로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한국에서 운전할 때는 집중해야 된답니다. 집중. 얼마나 혼란이 많으면 그럴까요? 노면 색깔 유도선을 고안하신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님, 그분이 훈장을 받으셨어요. 2024년에 거기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안산분기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답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승용차와 축중기 차로를 통과한 화물차가 짧은 구간에서 인천 방향과 강릉 방향을 다투다 화물차가 콘크리트 벽체에 충돌한 사망사고가 일어났답니다. 안산분기점 거길 다녀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거긴 정말 말도 안 되는 구간이죠. 선진국 같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한국은 버젓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인터체인지가 조남 IC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안산 IC입니다. 거리는 약 2.2km 정도 돼요. 인터체인지 상호 간에는 최소 간격이 2km여야 돼요. 이 기준은 맞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서서울 톨게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2km 기준이 충족된 게 아니잖아요. 한국도로공사나 국토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여기는 접속단 간의 최소 이격거리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 서서울 톨게이트가 없었다면 여기는 정상도로입니다. 여기서 사고가 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운전자의 부주의가 아니라면. 다른 나라에서는 2km의 거리가 필요한데 여기는 얼마가 돼 있는지 한번 재봅시다. 요즘에 톨게이트를 나온 게 합쳐지고
첫 번째 갈라지는 곳까지 거리가 약 500m입니다. 500m 좀 넘네요. 2km의 거리가 필요한데 여기는 500m입니다. 한국인들은 슈퍼맨들입니까? 이런 걸 보면 그래요. 한국도로공사나 국토부 관계자들은 인간의 그 한계, 이걸 어떻게 설정하겠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바보라서 2km가 필요합니까? 근데 여기는 500m입니다. 자, 그럼 2km가 왜 필요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구글 제미나에 물어봤어요. 그때 첫 번째로 엇갈림 구간이 있죠. 위빙이죠. 위빙이라 많이 하죠. 엇갈림 구간을 확보하는 거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적 이유랍니다. 결국은 충돌 방지죠. 충돌 방지하고 그 다음에 원활한 차로 변경입니다. 그리고 교통 흐름의 병목 현상, 이걸 방지한대요. 운전자로선 이 사망이 제일 중요하죠. 운전자의 인지적 여유, 판단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갖춰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맨 밑에 나옵니다. 이격거리가 짧아지면 급차선 변경이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본선 속도가 저하되고 고속도로의 효율성을 상실한답니다. 이거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인이면 다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와 국토부는 이렇게 버젓이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기사에 따르면 2011년 사고 당시 승용차는 하이패스 차를 통과했답니다. 그 차량이 만약에 2차로에 있었다. 그리고 그 운전자의 목적지는 인천이었죠. 맨 가장자리 차로입니다. 그러면 차로를 하나, 둘, 셋, 4개 건너뜁니다. 그리고 1차로에 있었다면 5개를 건너뛰는 거죠. 그게 불과 500m 사이에 해야 됩니다. 아니, 도로를 나 혼자 쓰고 있다면 뭐 500m 필요합니까? 그냥 쫙 가면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통행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못 가요. 이 통행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선진국들이 2km 설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500m입니다. 500m 사이에 4개 차로 또는 5개 차로 건너뛰어야 돼요. TV 프로에 그거 있죠? 극한 직업.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극한 뭐랄까? 극한 운전이랄까? 참 한국 사람들 정말 불쌍하죠. 정말 불쌍해요.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윤 차장님은 이 사고를 두 차량에 다투다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운전자가 사고 당한 거 아닙니까? 이 기사를만 봐도, 그리고 안산부기점을 아는 사람이라면 대충 상황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나서 군포지사장이라는 분이 초등학생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 이렇게 했대요. 결국 문제가 뭐였죠? 어떤 차로를 타야 되는지 미리미리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남분기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안산분기점 약 1.5km 남겨놨을 때 이런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넉넉하게 알려준 거죠. 1.5km. 한국 표지판이 이렇게 돼 있죠. 도로표지 관련 규정집인데요. 한국도로에서는 이 차로 정보를 알려주는 게 500m 전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산분기점 약 1.5km다. 그러면 아주 넉넉하게 알려준 거죠. 아주 특이한 곳이에요. 여기는 LA입니다. 미국 LA고요. 여기 보면 1마일이 되겠죠. 1마일이면 1600m, 1.6km. 1.6km 전방 이 표지판에 나타납니다. 이를 보고 못 따라갈 운전자가 있습니까? 이걸 지나면 서서울 톨게이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분기점까지 뻥 뚫렸습니다. 이 캐나다입니다. 2km 전방에 있고요. 여기도 3개 동선이 나눠집니다. 굉장히 쉽죠? 여기는 프랑스입니다. 1.2km 전방에 이게 있어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헷갈릴 염려가 없죠? 혼란을 줄였답니다.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죠? 누가 혼란을 만들었나? 바로 도로를 만든 자들입니다. 여긴 고속도로였으니까 한국도로공사겠죠. 그리고 제 상식이 맞다면 국토부도 책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길치들의 구원자. 길치. 길을 잘 모른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저는 운전을 40몇 년 동안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길을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여러 나라 살았었거든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니면 어떤 차로를 타야 되는지 이걸 몰라서 종종 길을 잃습니다. 뻔히 알아요. 저기서 좌회전, 저기서 우회전인 거 아는데 내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로 변경을 미리미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내가 없어요. 뻔히 아는데 못 가. 왜 못 갑니까? 이게 또 혼란과 같은 개념이죠. 미리미리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 아까 봤던 그 도로 표지 규정인데요. 한국 도로 표지판도 맨 아래쪽에 보면 2km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필요한 내가 어떤 차를 타야 되는지 그 정보, 그게 500m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1500m를 허비한 거 아닙니까? 자, 미국 규정입니다. 미국 고속도로 표지판은 2마일부터 시작합니다. 2마일이면 3.2km죠. 그냥 3km를 합시다. 3km 전부터 내가 어떤 차를 타야 되는지 그 정보를 금방 알 수 있어요. 3km 전부터 내가 어떤 차로를 타야 되는지 알고 차로 변경을 하는 사람과 500m에서 변경하는 사람, 어느 나라에 길치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이죠. 어느 나라가 안전하겠습니까? 여기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남이 분기점이에요. 1km 전방에서 도로가 저렇게 갈라진답니다. 아까 이것과 똑같죠? 1km 전방. 내가 어떤 차로를 타야 되는지 몰라요. 여기 500m 전방 예고 표시입니다. 여기에 분홍색을 칠해놨어요. 이것도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이게 몇백 미터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km에서는 저 선이 보이질 않아요. 시내에서 1마일 전방, 뭐 1.5km라 합시다. 1.5km 전방부터 알 수 있어요. 여기는 2km 전방부터 알 수 있어요. 여기는 1.2km 전방부터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정보를 꼭꼭 숨겨놓을까요? 2km 전방부터 알려주면 안 돼요? 왜 안 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도로 관계자들, 이분들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표지판에 대한 기준인데, 국가 매뉴얼이죠? 이거부터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들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이 기사에 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안산부기점에 그 유도선을 설치하기 전에는 1년에 25건의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나. 그 이후에는 3건으로 급감했대요. 그 3건도 장마철에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발생했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길바닥에 칠해놓은 이런 색깔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보는 머리 위에 써놓아야 되는 겁니다. 표지판이죠.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나왔는데, 그리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아니, 뭐, 무슨 분기점 하나 지나가다가, 이거 뭐, 사고가 날 수 있다면, 이거, 말이 됩니까? 목숨 걸고 고속도로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25건 했다지 않습니까? 결국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저도 안산부기점 몇 번 지나갔는데, 제가 고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선정한 게 아니고, 내비에서 뭐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거길 지나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 익숙하기 전까지는 정말 여기 지나는데 살 떨렸습니다. 와, 저하고 저희 집사람 둘이 타고 가는데 둘이서 생쇼를 했어요. 이 차로다 저 차로다. 차는 달려가고 있는데 와, 미쳤죠, 미쳤어. 3건이 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이야죠, 영. 무슨 놈의 고속도로를 목숨 걸고 탑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저도 여기를 지날 때 그 내비에서 여기를 지나가라고 알려줬던 거죠. 저는 안산분기점을 통과한지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게 됐는데 딱 떠오르는 거야. 여기였구나. 순간적으로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와, 참. 근데 그래서 윤 차장님 기사를 봐도 그렇고, 아까 혁신 여기를 봐도 그렇고, 이 노면 색깔 유도선의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게 왜 생겼는지 그런 것들 언급을 안 합니다. 자, 노면 색깔 유도선 필요했습니까?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필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못 봤고 캐나다에서 못 봤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못 봤습니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최초로 이런 걸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왜 발생했는지 그것들을 고치는 게 정석 아닐까요? 도로공사 스스로 말하고 있잖아요. 혼란스러웠고 많은 운전자들을 길치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럼 혼란을 어떻게 줄입니까? 규정대로 해야죠. 이런 거 안 지킵니까? 이격거리. 뭐 작은 집을 지을 때도 규정에 맞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서서울 톨게이트 이런 걸 만들면서 규정을 어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하는지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합니다. 뭐 한국도로공사에서 원하면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준공검사가 필요 없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 한국도로의 구원투수 같아요. 아니면 저는 이제 반창고라고 불러요. 윤철현님이 아이디어를 잘 내셨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국도로는 중병을 앓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외과 수술을 여러 번 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아주 중병을 결려 있어요. 그런데 그 중병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그냥 반창고만 붙이고 있어요. 정말 혁신적으로 하려면 이 도로를 만든 자들이 누구였고, 설계자가 누구였고, 국토 담당자는 누구였고, 한국도로사 담당자는 누구였고, 사장은 누구였고, 이런 거 따져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진정한 혁신 24, 이노베이션이 되는 거죠. 문제를 그대로 두고 반창고만 계속 붙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반창고는 정말 필요한 데만 써야 될 텐데 이곳저곳에 다 붙여놓습니다. 반창고 전혀 필요 없고 멀쩡한데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생각 들죠. 이 사람들 또라이 아니야? 응? 아주 쉽고 명확한 방법이 있는데 그걸 왜 도외시할까? 선중에서 쓰고 있는 안내체계 그런 걸 도입해서 쓰면 될 텐데 왜 그건 멀리할까? 그리고 이 반창고 최고라고 반창고를 막 붙여놔요. 어떻게 보면 공해죠, 공해. 한국의 도로 관계자분들 언제까지 반창고를 붙일 겁니까? 예?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중병 언제 수술할 겁니까? 반창고만 계속 붙이면 골마 터집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이번 영상 여기서 줄이고 기회가 될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